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세무법인 샬록텍스의 진영태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사례 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는데요. 이번에는 좀 환급 사례라기보다는 좀 국세청 그 고양 세무서에서 세금 결정 고지를 이제 받으셨는데 너무 억울한 지금 상황이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좀 컨설팅을 해드렸고 그게 다행히 세무서 조사관 분에게 좀 받아들여져 가지고 많은 세금이 한 85%가 줄어들으시고 한 15% 정도만 이제 내신 그런 상황이셔가지고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현대해상 일산제일지점에 근무하는 신주연이라고 합니다. 저희 회사는 혹시 어떻게 알게 저에게 좀 연락을 주셨는지 싶었어요. 지인의 아시는 분 네네. 남동생분이라고 네. 그러고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되게 잘한다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네. 소개받기 전에 사실은 여기저기 전화를 했었는데 타 세무법인 네, 쪽으로요? 네. 네네. 다른 데도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네네네. 이제 대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억울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연락도 안 오시기도 하고 네. 어려운 말 하시면서 힘들 것 같다라고 네네. 하는 상황에서 친구가 얘기를 듣고 네네. 한번 여기 해봐라. 그 전에 뭐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했을 때는 어떻게 어려운 말을 주셨던 걸까요? 처음에는 사실은 예. 세무사를 알아보기 전에 제가 네네. 이제 저는 그 세무서에서 연락 왔을 때 조사관이란 분이 예. 저를 위해서 사실은 일해 주신 분인 줄 알았어요. 그분이 이제 세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. 혹시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하셔라 라고 해가지고 네네네. 이걸 갖다가 제가 막 자료랑 이런 걸 막 넘겼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제가 계속 그걸 갖다가 한 달 동안 진행하면서 느낀 게 그분이 세금을 거두려고 하시는 분이구나. 한 달을 네네. 겪으면서 그렇게 네. 느낀 거죠. 그래서 네네. 그 후에 세무사 분들 왜 그러면 저도 그 이후에 알아보신 거예요? 그 이후에 네네. 이제 알아보게 된 한 달 뒤에요. 네네네.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기장이랑 뭐 네네. 세금을 맡기니까요. 주연님 네네. 그 기장하고 세금 네네. 신고를 맡기시는 거예요? 네네. 예. 그 세무사님께는 안 여쭤보셨어요? 물어봤는데 이런 경우는 억울하시긴 하겠는데 네네네.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자료랑 다 보내주셨는데도 네네. 제가 들었을 때도 너무 억울한 네네. 상황이었었잖아요.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2009년에는 특목고 입시 학원을 네.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거기 하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 이제 추천으로 이제 돈을 갖다가 네. 5천만 원 투자해서 돈을 이제 받는 그런 형태로 네. 돈을 갖다가 이제 사실은 빌려줬었어요. 돈을 빌려주신 거죠? 네. 네, 5천 정도를. 네, 그래서 정확히 5천만 원 원금으로 해가지고 네네네. 공증을 네. 받았었거든요. 빌려줄 때? 네네. 네네,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.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20대다 보니까 처음이어가지고 담보를 안 잡고 그 당시에. 그 공증이 저는 이제 당연히 법적으로 네네네. 해주는 걸로 알아가지고 그냥 그 네. 5천만 원을 덜컥 했는데 네네. 그분이 몇 번 이제 제가 돈을 요청하니까 네네. 조금씩 갚다가 네네. 갑자기 잠적을 하신 거죠. 네네네. 잠적을 하고 전화도 예. 연락도 안 받고. 차용증 뭐 이런 거 다 네네. 쓰시고 공증도 받았지만 그게 2009년도 시점이신 거잖아요. 직접적으로 받기 되게 힘들겠구나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임신을 한 상황이어가지고 채권팀이라고 하나요? 곳에다가 이제 맡기게 된 거죠. 거기에서 일단 결정문을 받는 게 판결문? 중요하다. 예, 판결문. 이 시점은 언젠가요? 2010년도 초반 네, 때셨던 것 같아요. 10년. 예, 조정전서가 나온 게 네. 2012년이어가지고. 그쪽에서 진행을 하셔가지고 수원지법이었나? 그쪽에다 해가지고 결정문을 받았죠. 근데 그쪽에서도 호소하기를 너무 돈이 없다. 안 갚으려고 한 게 아니다. 갚으려고 했는데 너무 자기가 힘들어서 못 갚는 거다.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러면 4천만 원을 결정하되 매달 70만 원씩 말일에 꼭 갚아라. 4천만 원 매달 70만 원씩 갚아라? 네네네. 그리고 만약에 한 달이라도 밀릴 시에는 그 4천만 원을 한 번에 갚아라. 만약에 그만큼 안 주고 그렇게 되면 20%를 이제 지연한 거에 대해서 손해를 갖다가 줘라라고 한 거죠. 갚던가요, 근데? 아니요. 연락도 안 받는 거예요. 그렇게 하시다가 어렵사리 한 10년 정도 뒤에 네. 돈을 그래도 받으셨네요. 그건 어떻게 또 받으신 거예요? 이분이 계속 사실 주거지도 불분명하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번호를 바꾸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연락이 어려웠는데 어느 날 이분이
상속을 받으셨어요. 아, 이분 앞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네네네네. 이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네네네. 선산을 상속을 받으셨어요. 그래서 이 10년 만에 그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압류해가지고 그걸 경매에 붙여가지고 이제 돈이 발생한 거죠. 1억. 1억 가량을 네네, 그 1억. 절차를 이제 부가 네네. 진행을 해주셨던 거고요. 네. 예, 그래서 수수료는 40%나 받으시고 네네. 결국에는 5천을 빌려주셨는데 네. 10년 넘게 동안 못 받고 네. 계시다가 지연 손해금이 계속 생기셔가지고 1억을 다행히 그래도 받으시고 1억에 대한 40%인 4천만 원을 이제 뭐에 수수료를 주시고 결국 남은 건 6천이 남으셨던 거였잖아요. 저 정확히 5,800을 제 5,800. 통장에 예. 딱 주셨는데 네네네. 사실 그걸 또 하는 과정에서 뭐 세금 내고 네네. 그 다음에 뭐 조회하고 이런 것들이 또 몇백이 사실은 또 들어갔어요. 깨지셔가지고 네. 결국에는 그럼 5,800을 받으신 거네요. 5,800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거 깨진 거 빼면 거의 5,000 받았어요. 거의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네네. 2천만 원을 내라고 하시니 5천 빌려주셨는데 나중에 결국에 받은 돈은 5,800에서 또 이것저것 수수료 제하면 5천 초반 네네. 받으셨는데 세금을 또 2천만 원을 내라고 뭐 네. 19년도에 돈 받으시고 2023년도에 돈 내라고 이제 연락이 오시고 아니요, 20년에 사실은 돈 받았고요. 돈 받으시고, 20년 네. 6월. 20년 네, 돈 받으시고 제 통장에는 1억이 꽂힌 적이 없고 5천. 수수료 이미 떼고 네, 그쪽에서 다 알아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통장이 먼저 꽂히고 네네. 저한테 5,800을 보내주셨어요. 예, 그리고 뭐 자연자산 수수료 또 나중에 또 내고 네. 네. 그래서 제 그랬는데 세무서에다가 이 통장 사본도 제가 제출을 했어요. 그럼 제 네. 입장에서는 저는 1억이라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그렇죠. 이득이 난 적이 없는데 네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득 난 부분이 제 원금 빼고 예. 제 결정문에서 4천이라고 났잖아요. 예. 그 4천을 빼고 나머지 아, 6천에 예.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. 맞아요. 6천에 대한 세금 네. 2천만 원 정도가 가산세까지 합쳐서 네. 2천 정도 처음에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. 그 세금이 20년 제가 돈을 갖다가 들어온 것도 20년도니까 네네네. 이게 사실은 3년이 지났잖아요. 작년 한 10월쯤 저에게 연락 주셨으니까 네, 네. 10월 11월 이쯤 네. 이득이 남지도 않았는데 2천만 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네. 거의 원금 5천이 10년이 돼가지고 세금 내고 나면 이제 3천이 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. 주연님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저도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이자 소득일 줄 알았어요. 네. 그러니까 원금 처음에 저도 이제 상담 드릴 때 뭐 너무 억울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저도 이렇게 얼핏 들었을 때는 이자 소득인 것 같다. 네.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경비가 네. 그 수수료에 대한 이제 네.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된다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이자 소득은 이제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4천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뭔가 예외적인 뭐 네. 특례 조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예규나 뭐 판례 부분들이 좀 있을지 혹시 모르니까 한번 좀 네. 찾아보겠다 말씀만 듣고 나서는 예, 찾아보겠다. 근데 세무서에서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계속 하시더라고요.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네. 인정이 안 된다 그 얘기만 계속. 그래서 제가 세무서 말고 사실 변호사도 또 알아봤었어요. 아. 국세청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분한테 그분께서 얘기하셨을 때는 거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, 진다. 네네네.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. 엄청 어려운 건데 근데 이게 또 무조건 되는 것들만 하면은 예규나 판례가 이제 나올 일이 없어요. 그렇죠. 예, 그냥 딱 법에만 쓰여진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예규나 이제 판례들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뭐 판례나 아니면 심판원 결정례나 아니면 예규를 통해서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해석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. 제가 찾아서 보내드렸던 심판원 결정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네. 100% 일치했어요. 네. 네, 저희 지연님하고 네. 다행히 사실관계가 100% 일치했고 지연님이 받았던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명확한 이제 결정례가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적용을 시켜서 다행히 그래도 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2천만 원이 얼마로 줄으셨죠? 300만 원을 줬습니다. 그날 당일날 냈어요. 너무 기쁜 마음에. 돈을 내야 되는 납부기한이 네네네. 예, 며칠 안 남았었을 때여가지고 조사관 분하고 이제 협의를 하려면 좀 빨리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좀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바로 판단해서 예규 판례 쭉 찾고 금액 계산해가지고 저는 그보다 좀 더 줄 줄 알긴 했는데 네. 가산세가 좀 더 붙은 것 같더라고요. 네. 3주 정도 걸렸네요.
아, 3주요. 조율하는 기간 네. 하고 또 뭐 거기도 이제 보고해야 되는 기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정말 가슴이 얼마나 졸았는지 몰라요. 저도 사실은 보험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진단금 이런 거 나갈 때 똑같아요.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는데 그걸 성실히 찾아봐 주시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찾기도 어렵고 엄청 많은 것 중에 그 바늘 하나 이렇게 찾듯이 찾으셔야 되는 일이라는 관련 거를 얘기 판례가 진짜 많았어요. 네, 다시 한번 전문가한테 맡겨야 한다라는 걸 갖다 느꼈습니다. 상담비는 무료입니다.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전화보다는 홈페이지. 그리고 회사 번호 있으니까. 많은 분들 되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.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. 셜록텍스에 꼭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, 지원님. 네.